안녕하세요. 오쌤컴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에서 풀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풀이를 하는 이 과정은 2024년 3월 달에 출제한 A형 유형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지를 다운받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센터의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역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자, 여기에서는 우리 스마트 아트랑 그 다음에 도형이랑 두 개가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애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또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자, 스마트 아트가 생각보다 잘 안 만들어진다는 말도 하시고요. 그리고 크기가 잘 안 맞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크기 조절하실 때 중요한 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저는 도형을 만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도형이 잘못 만들었을 때 선택이 잘 될 거예요. 스마트 아트가 보이지는 않지만 투명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들이. 자, 그럼 6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우리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버릴 거예요. 버리고 난 다음에 만들 거고요. 자, 첫 번째 도형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도형에 가셔서 첫 번째가 대각선으로 잘린 맞나요? 이거다 그쵸?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리시는데 자, 보다시피 우리 움직일 때마다 위에 눈금선이 눈금자가 움직이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0을 벗어나지 마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그리고 모서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각이 앉았다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안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도형에 지금 맨 밑에 있는 걸 먼저 그릴 건데 이 부분은 좀 밝은 색이 되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좀 밝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형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맨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못 지키시면 뭐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맨 앞으로 보내고 하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실 때 신중하게 보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랑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넣을 거고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키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시나요? 자, 그래서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보니까 똑같은 거 맞죠? 근데 선이 틀린다, 그죠? 그래서 선은 우리 오셔서 도형 윤곽선으로 오셔서 자, 우리 여기서는 대시, 그쵸? 대시 와서 파선으로 하시는 게 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파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죠. 그러면 바꿔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우리 2020원 세이프 형식을 얘기했습니다. 자, 세이프 형식에 아니면 도형 서식에 오시면 회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하시면 모양이 일단 같아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크기 조절도 뭐 했으니 상관없을 것 같고요. 색깔은 뭐 똑같은 걸 해도 없지만 하고 싶으시면은 뭐 바꿔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부터 제가 그릴 건데 왼쪽 편에 색깔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스마트 아트예요. 두 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스마트 하트를 먼저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을 그려주세요. 만약 도형을 그리고 스마트 하트 그리시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하트도 표랑 똑같아서 글자를 먼저 수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도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형의 색깔은 뭐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몇 종류는 바꿔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마트 하트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하트는 삽입에 있죠? 삽입에. 자, 보시면 저는 지금 현재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 안에 요 안에 스마트 하트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요 도형과 똑같은 애를 찾으러 갈 건데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모두 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시면 도형이 안 보이겠죠, 스마트 하트가. 그래서 하사표를 눌러서 가시든지 아니면 첫 번째 거 클릭을 하고 방향키로 눌러가면서 내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형에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들어왔고요.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보인다, 그쵸?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자, 찾았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다시피 스마트 하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얘를 글자를 입력하시고 조정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도형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셔서 버리시면 되고요. 자, 버리시는 거는 그쵸? 딜리트 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더 있어야 돼요. 4개예요. 그러면은 우리 왼쪽 맨 위에 보시면 도형 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글자를 입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눌러주셔도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으면 버리시고 더 추가를 해야 되면 도형 추가. 자, 근데 안에 텍스트 글자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하실 건데 도형은 클릭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사표 눌러보시면 이게 텍스트 창인데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방향키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방향키로. 자, 이렇게 여기는 외로움. 자, 하시고 방향키. 언어. 자, 엔터를 치면 보다시피 도형이 또 생겨버려요. 이렇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방향키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여기는 편견. 하고 요 상대가 필요 없죠? 그래서 X.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안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바로 하나씩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슬라이드에 스마트 하트 글꼴은 도둠에 1파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편견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요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 테두리 선택이 잘 못하시니까 저는 테두리 선택하시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 우리 현재 편견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EXC를 누르고 또 눌러보시면 자, 요 점들이 안에는 선택이 없고요. 큰 테두리만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스마트 하트가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은 도둠 크기는 18 18 플러스는 여러가지 글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8 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 보시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3차원 만화를 하고 강한 효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스마트 아트 두 개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만화를 하고 하나는 강한 효과를 하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왼쪽에 있든지 위에 있는 애들이 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3차원 만화를 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서식에 가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오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을까요? 자, 여기서 3차원
3차원. 그리고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빨리 움직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만화라고 나왔어요. 자, 모양이 비슷하다, 그쵸? 그래서 클릭. 자, 색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데, 안에 있는 게 다 도형이에요. 도형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색 변경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콕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은 알아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스마트 아트는 저는 추천하는 게 대각선으로 해서 조절을 하라고 얘기해요. 대각선은 가로, 세로 같이 조절이 되죠. 그래서 한쪽 방향들보다는 대각선으로 조절하면서 세로만 할 수도 있고 가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안에 있는 글자 크기도 비슷하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나중에 모양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뭐 요 대각선에 있는 상자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좀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클릭을 해야 되는 잘못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선택이 되죠 지금. 자, 그래서 저는 얘도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하섭이 선택된 거예요. 그럼 움직이면 얘마다 움직여 이렇게 맞습니까? 빨리 되돌리시고 그래서 요 테두리만 선택하는데 요 테두리만 선택하는 게 클릭이 잘 안 되시면 EXC를 눌러서 큰 점만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요 마우스로 이렇게 들게 하셔야 되죠? 들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 점 말고 선에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저는 방향키를 추천을 합니다. 방향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죠?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잘 맞춰 놓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맞아졌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 만들고 여기다가 도형 만드시는데 자, 오른쪽에 또 스마트 아트가 하나 더 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줄여 볼게요. 대각선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한 줄 나오면 되죠. 너무 많이 줄이면 나중에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이게 아직 안 나오네요. 더 줄이면 두 줄로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를 키우셔야 됩니다. 한 줄이 되게. 자, 됐을까요? 자, 이렇게 좀 키워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쓰기, 말하기 있는 찾으러 갈게요. 자, 얘는 뭐 저는 주기형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면은 내려서 보라 그랬죠? 내려서 찾으시면서 보니까 여기 있네, 그쵸? 근데 쌤 4개가 아니고 3개인데요? 자, 3개짜리 선택합니다. 하시고 확인. 근데 분명히 우리 그림에는 4개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자, 요 상태에서 도형 추가를 눌러주시면 하나 더 생겼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여기는 새로 만든 거는 텍스트 글자가 없습니다. 없어도 저는 얘 선택을 해서 글자 입력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저는 이번에 바로 할게요. 쓰기. 자, 되나요? 얘도 클릭하면 말하기. 자, 여기는 클릭해서 읽기. 여기는 듣기.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각각 적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자,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점이 총 몇 개예요? 이쪽에 한 무리, 여기 한 무리, 2개다,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EXC 눌러서 나가시면 큰 점만 보이시나요? 자, 큰 점만 선택하시고, 자, 똑같이 홈 탭에 오셔서 글꼴은 도둑, 크기는 18. 자, 됐죠? 그리고 크기 조절하시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동을 하시고, 이동은 뭘로 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쵸. 방향키로 하시면 좀 편해집니다. 자, 됐어요? 근데 말하기가 이거 두 줄이다, 그쵸? 그러면 이 도형을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됐어요? 그리고 위치 조정하시고,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요 테두리가 만약에 오른쪽과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까지 선택을 하셔서 나중에 그룹을 지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요 스마트 아트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는 강한 효과다. 그죠? 그러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오셔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강한 효과는 위에 있을 거고요. 3차원 말이 없으면은 요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놓은 미세 효과고요. 흰색 윤곽선이고요. 강한 단순이고요. 그 다음 보통이고요. 강한. 자, 맞아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놓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릭. 자, 색깔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여기 와서 그냥 아무거나 콕 찍어주시면 되겠네. 자,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색깔이 검정색인데요. 일단은 시험 유형에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고 출력 형태가 같이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오셔서 홈에 오셔서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도형 만들어 갑니다. 어려운 점 같은 경우는 참 되게 쉽겠네요. 왜냐?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얘는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자, 우리 도형에 와서 팔각형, 기본 도형의 팔각형을 선택. 자, 팔각형은 8의 숫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하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어려운 점. 지금부터는 도형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제가 글꼴을 바꿀게요. 아니면 우리 6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 나중에 제가 팁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EXC 누르면 커스에서 탈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EXC 눌러서 자, 옆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되죠? 크기는 알아서 조정을 좀 하시고 되나요? 그래서 위치 조정하시고 색깔은 뭐 하고 싶으시면 몇 개씩은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면 도형 윤곽선에 와서 도형 채우기 오셔가지고 그냥 콕콕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 학습보다는 요 밑에 도형을 먼저 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는 우리 모서리가 둥근 하시고 드래그 됐어요? 얘는 위치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위에 도형 들어가면 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색깔을 좀 표시나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센터라고 도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안에다가 그릴게요. 그리고 다문화 센터. 자, 이번에는 무슨 도형이에요? 그쵸. 우리 블록 핫살표에 갈매기. 자, 맞아요. 갈매기형 수장이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다. 그쵸? 자, 이렇게 그리시고 회전을 해야 되겠네요. 회전. 오셔서 좌우 대칭.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형이 뒤집어지면 상하 대칭이 되면 얘는 글자도 같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글상자를 이용을 하라고 했고요. 저는 색깔도 하나 이렇게 바꿨고요. 자, 어학당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한국어 학습만 만들면 되는데 요 도형은 변형된 거예요. 요 도형. 어떤 애가 블록되어 있느냐? 블록 화살표에.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아래쪽 설명선 두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 있어요. 요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자, 노란색 점이 많아요. 그쵸? 얘는 조절하는 점이에요. 얘를 그냥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뺐네요. 그럼 끝났죠? 어려운 도형은 아닙니다. 자, 한국어 학습.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모든 도형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 글자 크기 바꾸고 글꼴 바꾸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안에 우리 표처럼 전부 선택은 돼요. 되는데 스마트 하트는 안 바뀌어요. 얘가 그래서 스마트 하트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은 도둑, 크기는 18 되어 있지만 크게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그냥 검정으로統一시키겠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얘네들을 우리 1번에 그룹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을 지을 건데, 자, 우리 블록 잡힌 상태에서 블록 설정 다 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그룹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단축키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룹화가 있어요. 그럼 그룹을 하셔야 돼요. 자, 얘 단축키는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G, 그룹의 첫 글자 G. 그러면 전체가 하나로 됐을까요? 그룹을 안 지으면 각각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애니메이션에 태워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모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선 무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나타내기고요. 실선 무늬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자, 얘가 그냥 한 번에 나타나 주시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스마트 하트 선택이 안 되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가지고 정확하게 전체를 다 크게 블록 잡아 가지고 우리 그룹을 다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실선 무늬를 했는데 모양이 뒤는 가로로 됐었어요. 근데 세로로 하라네요. 그래서 효과 옵션에 오셔서 얘를 세로로 클릭하셔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의 슬라이드 끝났습니다. 도형에. 자, 두 번째는 보다시피 전부 다 도형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형보다는 뭐 1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이란 말은 애니메이션이 순서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습을 그리러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화면 크게 보기 위해서 좀 키울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선이 좀 어렵겠네요. 연결선이. 자, 첫 번째는 우리 얘는 별 밑 있다 별 그쵸? 자, 홈에 가시든 삽입에 가든 도형에 가시면 우리 별 밑 현수막에 보시면 리본 모양이 있어요. 리본의 모양이 위를 향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아래로 기울어짐. 자, 클릭하셔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려가지고 보니까 리본이 짧은데요. 얘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바로 제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아니면 뭐 나중에 바꿀까요? 자, 다문화
센터의 역할. 자, 두 번째 도형은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일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에 가서 우리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렸더니 모양을 안으로 넣을게요. 모양이 같아졌습니까? 좀 틀린다고요? 얘랑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순서도에 보시면 자 데이트라고 있어요. 요 도형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어떻게 맞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도형 해도 되고 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기울이게 가려 그러면 우리 기본 도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겠습니다. 얘는 순서도는 따라가지고 모양이 바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도형은 작게 하셔도 늘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갈 거고요. 자, 여기는 왼쪽에 먼저 그려진 것 같네요. 겹쳐졌을 때 교육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순서는 왼쪽, 오른쪽. 그쵸? 자, 그래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을 할 거고요. 좌우 대칭을 했고요. 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전으로 가겠습니다. 좌우 대칭. 색깔 바꿔보시면 표가 나겠죠? 이렇게. 그쵸? 조금 옮겨졌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 여기다가 적응. 여기다가는 교육. 적었습니다. 글자가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걸 바로 해볼게요. 연결선. 많이 어려워 하던데 이거. 도형에 가서 우리 선에 보시면 연결선 있어요. 자, 우리 책에 보이는 거는 좀 둥글어요. 그래서 우리 구부러진 세 종류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3개 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볼게요. 그렇게 했어요. 하고 요 도형이 가까이 가면 막 점들이 따라다녀요. 맞아요?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린 상태, 이 상태에 눌려가지고 마우스를 끌고 가요. 그냥. 끌고 가시면 얘가 뭐가 딱 따라올 건데 자, 오신 상태에서 넘어가시면 애가 작아지죠. 그럼 대부분이 자꾸 놀래서 손을 놓는데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요 끝에 오면은 뭐가 나타나죠. 그쵸? 자, 이때 이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으면 만들어졌을까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 점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다는 거지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넣으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선이 표시가 잘 안 나요. 검정색을 넣으면 표가 잘 나요. 우리 파워포인트가 선에 대한 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을 꼭 검정색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선만큼은 저는 색깔을 검정색을 넣으라고 해요. 그래야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검정색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제해 볼게요. 해제했더니 보다시피 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선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오시면 하살표 있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양쪽으로 점이 있죠? 클릭하시면 점도 만들어졌어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넣고 가세요. 연결시켜서 얘가 구부러지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도형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네, 봅시다. 자, 처음에는 양쪽 모서리 자, 가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양쪽 모서리 이 도형이다. 그쵸? 자,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양을 보니까 자, 얘는 지금 보면 좌우 대칭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 상하를 해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상하 대칭을 해도 일단은 책에 있는 모양 같아요. 시험지랑. 근데 중요한 거는 글자를 적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꿀게요. 상하 대칭 했고요. 그래서 얘는 좌우를 뒤집어도 바꿔도 모양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선택하시고, 자, 좌우 대칭으로 하시는 게 글자가 바로 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TQ 교육. 얘는 양쪽으로 이제 이번에 둥근해요.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라고 끝에 있습니까? 얘를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하시고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얘도 양쪽으로 둥그러졌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좌우 대칭 하면 될까요? 그리고 노란색을 좀 더 안으로 넣어 볼까요? 안으로 넣으면 모양이 같아지죠? 자, 얘랑 똑같은 애가 옆에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옆으로 키우는 거는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얘를 좀 옆으로 키울게요. 자, 키웠어요. 그쵸?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도형이 두 줄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도형들이 전부 다 위로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경우에는 바깥에 없는 요 마우스에서 쭉 드래그를 했을 때 요 테두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간 도형이 지금 큰 도형 말고는 없죠? 그죠? 큰 도형은 안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은 도형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봤어요? 그럼 방향키로 톡톡톡톡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공간이 생겼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적응 훈련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부터. 그러면 블록 푸시고 EXC 누르시든지 클릭을 하든지 풀고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리본은 블록이 안 잡혔죠? 그 손을 놓으면 또 망봤 됐어요? 그러면 또 올리고 자, 이렇게 하시면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ITQ 교육 그리고 통번역.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요 도형을 좀 일단 그리고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할게요. 자, 도형에 와서 이번에는 한쪽 모서리가 접힌 자, 이거네요. 그쵸? 클릭을 했고요. 얘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도형은 상하가 뒤집어져야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상하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뒤집었더니 모양은 맞아졌을 거예요. 모양은. 자, 근데 어떤 게 틀려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글자를 적으면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글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글상자가.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글상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글상자는 도형에 가서 글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요 텍스트 상자를 요 도형 안에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바깥에 빈 공간에 하시든 뭐 여기 없는 곳에 하시든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면 커서가 나오죠. 여기다가 글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요 상자를 끌고 가시든 뭐 클릭을 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방향키 가지고 가시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도형을 만들 건데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 도형을 여기다가 옆에 똑같이 하나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 보니까 이 도형이 아니네요. 그쵸? 자, 뭐 뒤집는 거는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나가서 뭐 제가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다시피 얘가 모양이 아니에요. 자, 그때 변경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갖고 왔는데 모양이 아니다. 그러면은 버리지 마시고요. 얘를 우리 쉐이퍼 형식에 자 오시면 왼쪽에 도형 삽입의 맨 위쪽 도형 편집이라고 있습니까? 여기 오시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 모양을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블록 기본 도형의 자, 사다리 꼴이겠네요. 그러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다 보니까 도형이 틀렸어요. 그러면 지우고 만드시면 우리 그룹 지은 게 벗어나 버려요. 그럼 다시 또 블록 잡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그때 이 방법 쓰시면은 도형을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준별 도형이네요. 수준별 도형은 우리 원통인가요? 여기도 공부해야 되겠다. 그쵸? 기본 도형에 자, 원통이 있고요. 순서도에 자기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도형에서 원통은 위에 색깔이 있어요. 별도예요. 자기 디스크에 있는 얘는 색깔이 똑같아요. 나중에 또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거는 원통이에요. 색깔 틀리죠? 원통을 자, 이렇게 그리시고 얘를 회전시켰다. 그쵸? 그래서 얘를 자, 우리 그냥 이거 해도 되겠네. 이거. 보이시나요? 요 하사표 눌러서 이렇게 잘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은 원통이 변경이 되죠? Shift 키 누르고 방향키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수준별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하는 도형은 자, 오각형이다. 그쵸? 블록 하살표의 오각형이네요. 오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을 맞춤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복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도형을 또 바꿀게요. 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맞춤은 방향이 좌우 대칭, 그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도형이 아니네, 그쵸? 자, 쉐이프 형식의 도형 편집에 모양 오셔서 얘는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제가 잘못 알았네.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그쵸? 자, 얘가 아니고 순서도의 지연, 지연이에요. 지연. 자,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맞춤, 여기다가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 도형하고 제가 좀 같이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넓힐게요. 됐죠? 그리고 좀 이렇게 당기고 자, 도형은 좀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얘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네요. 위치 조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도형을 전체 블록 삽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 따라다녀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이 하사표 4개가 나오지 않을 때 눌러서 전체를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은 도둑, 크기는 18, 그리고 글꼴은 검정색. 이렇게 하시면 됐죠? 그리고 우리 보통 선택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주 하는 게 자꾸만 바깥에 클릭을 하시던데 클릭하시지 말고요. 요 블록이 설정되어 있으면 바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오셔가지고, 자, 얘는 회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애니메이션에 오셔서 회전 있습니까? 이거네요. 자, 클릭하면 뱅글뱅글 돌면서 됐나요? 1번, 2번. 그쵸? 자, 요 부분 우리 쇼를 하면 클릭을 할 때 나타나고, 클릭을 할 때 나타나고.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적인 IDQ 문제풀이는 다 한 것 같고요. 우리 보통은 시험 장소에서 전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송을 하실 때 저장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창을 닫으세요. 창을 닫으시고 저장을 하고 창을 닫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답안 전송이라고 있을 거예요. 걔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본인이 만든 게 감독관한테 전송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ITQ는 문제는 다 풀이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 조금 이제 좀 해야 될 부분을 볼까요? 잘 바꿀게요. 자, 우리 2번 작업 중에 목차를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자, 목차를 만들 때 봅니다. 똑같은 도형을 몇 개를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뭐 이런 도형을 만들었고, 두 번째 또 이런 도형을 만들었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적기 위해서 우리가 글상자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뭐 이름도 뭐 적고 뭐 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을 내가 밑에다가 똑같은 애를 3개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는 거는 블록을 잡아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끌고 내려가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또 좀 예민하신 분 있잖아요. 그쵸? 간격이 안 맞아요 선생님 하잖아. 그쵸? 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룹을 짓고요. 복사해서 줄 간격 맞추시고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렬해 보면은 맞춤에 가면 줄 간격도 있어요. 있는데 그룹을 짓고 나시면 나중에 그룹을 안 푸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작업은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방식을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좀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자, 블록을 잡았어요. 그쵸?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컨트롤 V는 붙이기죠. 파워포인트에서 복사하고 붙이는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시고 방향키로 자, 얘를 똑같이 맞추시고 밑으로도 똑같이 맞추세요. 자,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 정도 해야지 하고 맞추신 다음에 이때 컨트롤 D를 하면 간격이 똑같이 됩니다. 자, 어렵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컨트롤 D를 눌러서 내가 원하시는 거를 만들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 자, 복사 붙이기. 자, 복사 그리고 붙이기. 붙이기를 파워포인트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D.
D고요. 컨트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를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줘요. 그리고 또 만들 거면은, 자, 또 만들 경우 컨트롤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을까요? 봅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블록 잡았겠죠. 이렇게 잡고 나서 컨트롤 D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 위치를 맞췄고요. 간격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D 하면은 위치가 잘 맞아지죠.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도 될 거고 글자도 될 거고, 안에 글자는 제가 그랬죠. 이 상태에 클릭을 해버리면 보다시피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이렇게 하면 블록이 잡히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좀 헷갈릴까요? 갑자기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날듯날듯하면서 좀 수정해줘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복자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마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마스트가 좀 나중에 도형 때문에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다시 본인이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트에 오셔가지고 안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슬라이드 마스트. 우리 슬라이드 마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게 있었냐면 번호는 제가 나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바로 삽입에 가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마스트는 꼭 문을 닫고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6번에 해당하는 도형을 만들 때 한번 봅시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도형을 우리가 색깔도 놓고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하나씩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아예 도형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도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만드시고 여기다가 우리 홈의 글자 글꼴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꾸시고요. 크기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도 하나 바꾸시고요. 자, 됐어요? 자,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있습니까? 자,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도형을 만들면 자, 그 다음부터 도형을 어떤 도형을 그리시든지 간에 얘는 색깔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한두 개만 색깔을 바꾸시면 되겠죠?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도형을 만들든지 간에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원통은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뀌죠? 근데 우리 순서도의 자기 디스크는 그려보시면 색깔이 위에 거 밑에 거 똑같나요? 그래서 색깔이 아무리 회색대로 나와도 표시는 날 겁니다. 표시가 나면 이 색깔을 보시고 아 원통이네, 자기 디스크네, 테이프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도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룹을 짓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큰 도형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고 제가 색깔을 만들면 덮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뒤로 보내기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까지 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전체를 블록을 잡았어요. 자, 요 슬라이드 안에 전체 다 블록 잡는 거는 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A 해도 되죠? 잡고 그룹을 지었어요. 그룹의 단축키는 뭐라 그랬습니까? 컨트롤 G. 자, 맞아요? 그래서 블록을 잡고 컨트롤 G. 자, 그룹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닌데요. 큰 도형 선택 안 됐습니다. 다시.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이 아니네 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볼게요. 애니메이션도 날아오기 했어요. 그리고 이 도형이 아니어서 제가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버렸어요. 버리고 제가 다른 도형을 만들 거예요. 다른 도형. 자, 제가 이 도형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에 1번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자, 눈물 방울만 빼고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 방울만 빼고 애니메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보면 요 눈물 방울만 달랑 남아 있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같이 한 번에 와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틀린 거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보통 잘못했네 하고 다시 블록을 잡아가지고요. 다시 얘를 그룹을 지어야 돼요. 그룹을 지으면 애니메이션이 날아갑니다. 그쵸? 그러면 나중에 1번, 2번 해놓으면 순서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만드신 다음에 도형이 틀려요. 그러면 그 도형만 선택을 하시고 도형 서식에 가서 도형 삽입 편집에 오셔가지고 모양만 우리 기본적으로 원도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는 전체가 그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전체 선택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해봐야 표시가 날 거니까 애니메이션을 제가 다시 날아오게 했습니다. 자, 잘 날아오죠? 근데 도형이 아니에요. 그 도형을 선택을 하고 자, 도형 모양 변경에 오셔서 얘를 제가 원통으로 바꿨습니다. 자, 원통 바꿨죠? 근데 제가 쇼를 하면 보다시피 같이 따라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도형을 잘못 그리시면 그 도형을 지우지 마시고요. 애니메이션도 주고 그룹을 줬을 경우에는 지우지 마시고 도형을 변경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자, 이 상태는 전체 다 선택된 거고요. 또 선택하면 부분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도형 편집에 오셔서 도형을 변경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도형 같은 경우에 도형이 많잖아요. 이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만큼 도형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룹을 짓고 애니메이션 하시고 그리고 부분 틀린 부분에 도형이 바뀌면 우리 도형 편집 가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쵸? 애니메이션 대한 점수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A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참고로 파워포인트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도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변형시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